이렇게 10월부터는 뇌졸중 전문 치료실에서 치료받는 것에 대해서 보험 혜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뇌졸중은 없어지는 병이 아닙니다. 재발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내에 3에서 10%, 1년 내에 10명 중에 1명, 5년 내에 4명 중에 1명이 재발하는 병입니다. 흔히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가 오고 나서 병원에 그 다음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재발하고 나서 병원에 왔을 때 왜 그동안 병원에 오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약을 똑같은 약이게 그냥 근처에서 계속 같은 약만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면 약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왜냐? 뇌졸중은 한 번 생기는 뇌졸중이 끝이 아니라 또 재발하고 앞으로 생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제일 먼저 왜 뇌졸중이 생길까를 생각해야겠죠. 뇌졸중이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인자, 그 뇌졸중을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겠죠.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입니다. 또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고지혈증, 담배를 피는 거, 운동을 하지 않거나 뚱뚱한 거, 당뇨가 있는 거,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거, 또 종전에 말씀드렸던 심장질환입니다. 그래서 일단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는 고혈압이나 당뇨나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이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이걸 알고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음식이 좋다 그런 것은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채소와 또 소금기가 적은 것, 통곡물을 먹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국을 먹을 때 국물을 마시지 않고 건더기만 먹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너무 짠 것을 피하라는 말이죠. 또 운동을 통해서 적절하게 체중을 유지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담배를 피고 있는 사람은 길거리에 약값을 버리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의 부인은 담배를 피지 않는 사람의 부인보다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50%나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담배를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방어책이 없습니다. 혈압은 혈압약, 당뇨는 당뇨약이 있는데 담배는 방어책이 없습니다. 바로 끊어야 합니다. 또 최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연구인데 미세먼지도 뇌졸중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술을 마시는 것을 과다하게 마시는 걸 피해야 됩니다. 꼭 마셔야 된다면 한 잔 내지 2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뇌졸중은 없어지는 병이 아니고 재발하는 병입니다. 일반적으로 5년 내에 이처럼 24%, 10년 내에 44%나 재발하지만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하면 그 재발률을 3%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을 방문했는 어느 분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57세이신 분이고 운동을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십니다. 평소에도 산악자전거를 탔고 전날도 산악자전거를 탔습니다. 10시경에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가 있고 말이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종전에 말씀드렸죠. 갑작스럽게 팔, 다리, 말 어두운 얼굴, 이게 바로 뇌졸중이라 했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 30분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CT를 찍고 나서 혈전용해제라고 종전에 말씀드린 약을 주고 나서 MRI를 찍었습니다. MRI를 찍으니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부위 있죠? 이 부위는 이미 죽었는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보면 여기에 붉게 보이는 부위가 피가 적게 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는 이미 죽었는데 이 사진에서는 죽었는 부위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피가 이만큼이나 적게 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큼은 이미 피는 이만큼 적게 가지만 다행히도 많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즉 우리가 피를 개통시키면 이 부위는 죽지 않았으니까 살릴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혈관을 찍었습니다. 혈관을 찍으니까 왼쪽으로 가는 혈관은 이렇게 보이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혈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왼쪽 혈관은 보이는데 오른쪽 혈관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일부가 죽었고 오른쪽으로 가는 컨혈관이 막혔고 피는 이만큼 적게 가고 있는데 다행히도 아직 덜 죽었는 부위가 많으니까 우리가 빨리 혈관을 개통시키면 많은 부위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전용해제를 쓰고 나서 이어서 막힌 혈관을 뚫으러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막혀 있습니다. 막힌 혈관에 이까지 간을 올리고 나서 혈전을 빨아들이니까 원래 여기 안 보였잖아요. 이렇게 혈관이 개통이 됐습니다. 이어서 작은 혈관에 작은 간을 넣고 우리가 직접 접근을 해서 종전에 말했는 끄집어내는 장치를 설치하고 혈관이 개통이 되고
좀 더 다시 개통시키고 혈관이 완전히 개통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왔을 때는 오른쪽 혈관이 왼쪽은 보이는데 오른쪽은 아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혈관을 개통시켜서 이렇게 오른쪽 혈관이 완전히 보이게 됐습니다. 환자는 5일 뒤에 퇴원이 가능하고 지금도 계속 재활에 다니고 계십니다. 병변도 크지도 않고. 그래서 뇌졸중이 의심되면 어떻게 되냐? 정맥내 혈전 용해술이 가능한 병원, CT나 MRI 검사가 가능한 병원, 또 뇌졸중 전문 치료실이 있는 병원에 빨리 가야 합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큰 혈관을 개통시킬 수 있는 병원에 가야 합니다. 우리 영남대학교 병원은 제일 먼저 뇌졸중 센터를 개설했고, 여러분 종전에 제가 집중치료실이 중요하다고 했더니 집중치료실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급성기 뇌졸중 치료 평가에서 6회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런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우리는 결국 뇌졸중 치료는 시간의 싸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병원에서도 다행스럽게도 병원에 있는 높은 분들이 이제는 뇌졸중 치료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우리 영남대학교 병원 응급실 위에 이렇게 건물을 다시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영남대학교 응급실 건물이 내년부터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응급실이 사용하고 그 위에 뭐가 들어오냐? 종전에 김웅 교수님이 얘기했던 바로 심장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뭐가 들어오냐? 바로 제가 근무하는 뇌졸중 치료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부터 바로 뇌졸중 치료를 가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이제 만들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뇌졸중 치료,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어떤 것이 뇌졸중 증상인지를 알고 종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면이 마비가 있거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둔하거나 이런 것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는 뇌졸중이라는 생각을 갖고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응급실에서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응급실을 꼭 방문하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들 손을 드시면 저희들이 마이크를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건강검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이 필요하신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뇌졸중이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중요한 큰 병인데 뇌졸중 걸리기 전에 사전에 진도가 어느 정도인지 검사를 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이 조치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예, 제일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우리 머리 사진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MRI란 사진하고 MRA란 사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MRA란 사진에서 큰 혈관이 막혔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혈관이 좁아졌는 분들은 뇌졸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를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본인도 모르게 뇌혈관이 손상을 받았는 경우를 MR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MRI나 MRA 사진을 찍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사진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뇌졸중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진을 찍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제일 많은 정보를 줍니다. 예, 그 증상은 뇌졸중하고는 거의 상관없고요. 일종의 두통의 일종이기 때문에 나중에 외래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것 좀 듣고 나서 너무 행복했고 기뻤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잠깐만요. 먼저 하신 분이 여기에 계신 아주머니 하셨어요? 두통 쪽을 하셨어요? 그럼 한번 하시고 한 번만 더 끄고 끝낼게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 저는 혈압을 약을 먹는데요. 잊어버리고 안 먹고
다음날 몇 시에 먹어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어요. 바로 드시면 됩니다. 잊어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하루 갑자기 깜빡하셨을 때 있잖아요, 그죠? 알았을 때 드시면 됩니다. 예, 바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기 제 질문 하나 할게요. 눈이 조금 깜빡깜빡거리면서 눈이 이렇게 조금 떨리는 기가 있는데 보통은 그거를 그 마그네슘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이제 그 눈 쪽에 그 머리에 혈관이 조금 막혀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뇌졸중하고 관계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요. 네. 주로 커피나 이런 것부터 먼저 피하셔야 됩니다. 저는 커피는 안 마시는데 예, 커피를 피하고 네. 커피나 녹차를 피하고 네. 수면을 먼저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 자체는 근육 자체의 흥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혈관 질환하고 연관성은 아주 낮습니다. 아 깜빡이는 거는요? 예. 예, 그건 그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는 그쪽 편 관절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내려가는 신경이 그쪽 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눌리는 걸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